자, 오늘은 마야 커브 기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관심방 가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친절하게 해 드릴게요. 메일 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요 길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XXX님 열심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모델링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폴리곤 방식이 있고 넙스 방식이 있는데, 넙스 방식은 폴리곤에 비해서 덜 직관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적은 포인트로 둥근 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형태가 좀 둥글둥글한 형태들은 넙스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곤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네, 폴리곤하고 넙스 활용 빈도만 따진다면 한 9대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면이 많을 때는 또 넙스를 쓰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의 기초 명령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명령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커브의 기초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커브 만드시는 거 마야에서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커브 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커브 만드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CV 커브 툴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여기만 해놨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V 딱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커서가 이렇게 십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이드 뷰에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찍어 보시면 처음에 찍으면 점이 하나 찍히고요. 두 번째 찍으면 두 번째 점이 조금 다르게 찍혀요. U라고 찍힙니다. 처음에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사각형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U로 찍히고, 세 번째 찍으면 동그란 점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 세 번이 찍을 때마다 모양이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점으로 찍힙니다. 동그란 점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 찍고 나서 이제 엔터 치시면 되는데, 이제 엔터는 누르기가 좀 불편하니까 팁을 드리자면 W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동 툴로 변경이 되면서 커브 툴이 이동 툴로 변경되면서 커브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 W키 왼손으로 누르기 편하니까 그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폴리곤 같은 애들은 점선면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커브란 녀석은 점선면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은 컨트롤 버텍스, 커브 포인트, 헐, 에디 포인트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조금 틀려요. 폴리곤하고 다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넙스에 가시면 지금은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지만 잠깐 컴포넌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CV, 에디 포인트, CV 누르면 이렇게 점, 사각형, 비어있는 네모란 점, 그 다음에 U, 동그라미 같은 요 포인트들을 CV라고 하거든요. 아까 컨트롤 버텍스. 그 다음에 에디 포인트는 표면 위에 있는 커브 표면 위에 있는 요 X 표시, 요게 에디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헐은 이 CV를 이어주는 라인을 헐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스님 반갑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알 수 있게끔 시작점은 이렇게 비어있는 사각형으로, 노란색 사각형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U 방향이라고. 그래서 폴리곤은 방향이 없거든요, 메쉬에. 근데 이제 넙스는 방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UV 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고, 또 폴리곤하고 다른 점이
UV가 그래서 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UV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넙스는. CYH님, 네, 컨디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UV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커브가 그리는 순서가 U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점을 CV 줄여가지고 이 컨트롤 버텍스 줄여서 C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은 좀 직관적인 게 우리가 버텍스가 실제 면 위에 있는 점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면 위에 있는 에디 포인트를 컨트롤하지 않고 그 포인트를 에디 포인트를 간접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CV라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좀 덜 직관적이에요. 폴리곤에 비해서. 하지만 얘의 장점은 폴리곤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만들려면 점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적은 포인트로 둥근 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 포인트하고 에디 포인트 사이를 스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치면은 엣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엣지가 3개짜리, 그죠? 스팬이 3개짜리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봐도 이 커브가 왼쪽에서 시작했구나, 오른쪽에서 시작했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U라는 방향이 붙어있는 애,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애가 시작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브에 컴포넌트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커브를 만드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EP 하나당 CV도 하나씩 있어요. 보면 EP 하나당 CV도 원래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EP가 없는 CV가 있어요. 특수 포인트라고 해서 요 양쪽 끝에 있는 애들 있죠. 시작점하고 끝점 옆에 있는 애들은 특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EP가 없습니다. 여기 없죠. 가까이 가서 봐도. 지금 보시면 얘는 EP가 있어요. 얘도 EP가 있고. 그래서 CV 하나당 EP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CV하고 EP는 만나지 않습니다. 단 시작점하고 끝점은 만나요. 시작점하고 끝점은 여기 가운데 X 표시 있고 사각형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EP와 CV가 만납니다. 유일하게 시작하고 끝점만 만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만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쪽 끝점에 있는 CV들은 EP가 없는 가짜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이 커브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커브가 그 다음 진행이 이쪽이 가고 있다.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그 다음 커브가 이렇게 진행되고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방향성만 알려주는 애라서, 그래서 그리실 때 웬만하면은 커브는 2점, 시작할 때 2점, 끝날 때 2점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너무 멀리 그려주시면요, 이걸 진짜 포인트처럼 쓰시면 이런 식으로 각이 집니다. 그래서 얘는 가짜기 때문에 꼭 근처에서 방향성만 진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포인트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각지지 않은 커브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 시작할 때 2개 찍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진행 방향을 하나 더 찍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님, 철업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작업이 커브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이 포인트에 대한 거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려요. 그냥 막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갖고 이렇게 끝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부분이 각지죠. 이런 데가. 그래서 이 끝점은 항상 내가 만약 이렇게 그릴 거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찍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끝낼 거다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하나 더 찍고 옆에다 찍고 친구처럼 이렇게 2개는 같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깔끔한 커브를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셔도 커브가 이상하게 각지지 않은 커브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브를 이제 그럼 알겠는데 적은 포인트로, 왜냐면 폴리곤으로 이거 표현하려면 면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넙스는 요 정도 포인트로 이 둥근 면을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물론 폴리곤도 썩디라는 기능을, 나중에 나온 기능을 쓰면은 적은 포인트로 곡면을 표현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넙스만큼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곡면이 유려한 형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넙스를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커브를 그려놓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 이렇게 끄고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로프트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얘는 지금 잠깐, 이게 이제 두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이거든요. 리셋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곡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 넙스를 폴리곤으로 컨버팅을 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컨버트에 가시면 넙스 투 폴리곤이라고 얘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건 삼각면으로 컨버팅하는 거고, 요건 이제 사각으로 컨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컨버팅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잘 안 하고 사각으로 컨버팅을 합니다. 그리고 면을 나누는 방식도 제너럴로 바꾸신 다음에, 아까 스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팬이라고, 그래서 이 스팬당 면을 몇 개를 나눌 건지를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팬당 몇 개 할 건지, 가로 세로로 몇 개씩 나눌 건지. 그래서 만들 때는 적게 만들고 나중에 그 고면을 렌더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래도 각지죠. 그럼 얘를 이제 면을 더 쓴단 말이죠. 여기다가 나눌 때 테슬레이션에 가서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폴리곤은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거 컨트롤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딱 보고 공유를 내가 조금 더 해야겠는데, 근데 얘는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잠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커브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커브가 포인트가 요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여 보시면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렇게 적은 포인트로 이렇게 면이 많은 걸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넙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면을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만 지우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거는 뒤 커브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게 넙스, 이렇게 이제 폴리곤. 그래서 커브 모델링의 기본은 커브로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커브를 이용해서 넙스 면을 생성, 그리고 그 넙스 면을 폴리곤으로 컨버팅. 왜 컨버팅을 하냐? 얘는 UV가 고정이 돼 있어요. 편집이 안 돼요. UV 편집이. 선택해 보시면 UV가 이렇게 회색으로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으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UV가 생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UV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큰 덩어리 잡을 때 이 커브를 이용해서 적은 포인트로 고면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바꾼 다음에 UV 작업을 하고 텍스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의 장점은 확실히 아시겠죠? 적은 포인트로 고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커브를 그리면서 얼마나 커브를 그려야지 될지 모르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면을 너무 많이 찍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찍어도 안 좋고. 왜? 너무 많이 찍으면 넙스의 장점이 없어지니까. 그죠? 넙스의 장점이 이제 적은 포인트로 고면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찍으면 또 각져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찍어야 돼요. 그럼 그 적당히 찍는 게 어느 정도로 찍는 게 적당한 거냐? 일단 시작할 때 진행 방향으로 하나를 더 찍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각으로 꺾이는, 한 90도 정도 꺾일 때 3개 정도 찍으시면 돼요. 폴리곤 모델링 할 때도 보통 이렇게 서포트 엣지를 양쪽에 메인 엣지 옆에 잡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잡는 게 가까우면 날카로워지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날카롭고, 그 다음에 여기 잡는 걸 크게 잡으시면 이렇게 크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당 3개씩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90도까지 안 꺾인다, 뭐 이렇게 한 약간 30도 정도 꺾인다? 그럼 뭐 2개 정도로 잡으셔도 상관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좀 확실하게 꺾이는 쪽에서는 3개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찍으실 때, 커브 찍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앤데, 그러니까 거의 180도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 둘, 3개 놓고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볼 때 일단 봐도 여기 되게 각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찍었을 땐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90도당 1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80도 돌 거면 최소 6개는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90도당 3개, 넓게,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끝날 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넙스 커브가 적당하게 찍는 포인트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좀 기준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커브 그릴 때 이해가 잘 되시겠죠. 시작할 때 2개, 그죠? 시작할 때 2개, 요거는 끝날 때 2개, 그 다음에 코너에서 3개, 그거를 날카롭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그리고 180도 이상 돌 때는 최소 5개 이상 찍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찍으면 이게 나중에 폴리곤으로 컨버팅이 됐을 때 딱 깔끔하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브 적당히 찍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막 찍으셨다면 이제는 기준을 딱 알려드렸으니까 딱 필요한 만큼 찍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커브 기초 개념 것들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스팬이란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끝날 때 2개. 여기 보시면 민 맥스 밸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커브 쉐입 노드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시작점이 0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 그리고 여기 끝이, 얘가 스팬이 에디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시 켜볼게요. 이 에디 포인트 있는 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건 스팬이 하나, 둘, 셋, 4개죠. 곰팡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스팬이 4개예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치면 엣지가 4개짜리인 거죠. 근데 요 끝에 2개는 가짜 포인트니까 그거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커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디테일을 보려고 보니까 여기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커브 포인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브 위에 포인트를 내가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쉬프트 우클릭을 해서 인서트 낫을 딱 해주시면 그 부분에 에디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옆에 CV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점이 하나가 늘어났죠. CV가.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스팬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늘었죠. 근데 맥스 밸류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넙스 이 커브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추가를 하거나 폴리곤은 내가 점을 지우거나 엣지를 더 넣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따로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얘가 계산이 제대로 이 형태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추가했을 때는 커브에 가셔서 리빌드라는 녀석을 써가지고 리셋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레인지가 이 커브를 표시하는 요 민맥스 밸류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0 to 스팬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을 0, 끝을 1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0 to 1이죠. 이거는 0 to 스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0 to 스팬으로 돼 있죠. 그래서 0 to 스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CV는 내가 지금 거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CV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번 꼭 해주셔야 얘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내 모양하고 CV 모양에 맞춰서 커브가 제대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커브는 귀찮지만 내가 추가하거나 뺐을 때는 꼭 리빌드 커브를 이 옵션으로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 옵션으로 하셔도 돼요. 0 to 1로. 그러면 이렇게 0 to 1로 딱 바뀝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3, 4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통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5칸으로 바뀌었죠. 스팬 5칸이고 민맥스 밸류도 0부터 5로 지워볼게요. 지우는 방법도 CV를 지우고 지워보시면 어때요? 다시 스팬이 4개로 줄었죠. 그럼 얘도 0 to 4로 해야 되는데 0 to 4로 안 되죠. 그래서 꼭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얘 모양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리빌드 안 해주시면 분명히 내가 그린 커브 모양하고 이 최종 계산된 커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막 커브를 분명히 내가 아까 말했죠. 각진 부분에는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죠? 네, 이렇게 모으고, 네, 둥근 부분은 이렇게 넓게 해주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날 때 2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내가 CV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지우거나 뺐을 때는 이 모양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리빌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가령 뭐 여기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죠? 지우고 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모으고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빌드를 해볼게요. 이게 지우고 나서 리빌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계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딱 그리는 만큼의 느낌으로 이렇게 계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빌드를 꼭 해줘야 된다. 커브를 CV를 지우거나 추가를 했을 때. 그래서 그거만 이해하시면 내가 그린 거하고 다른 모양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브 제대로 적당히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브 명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알려드렸죠. 리빌드 어떨 때 쓰는 거다. 내가 CV를 최초로 그린 거에서 줄이거나 늘렸을 때는 꼭 리빌드를 해야 된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건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인서트 낫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릭하거나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인서트 낫 해주시고, 인서트 낫 하고 나면 꼭 뭐 해야 된다고? 리빌드. 그래서 옵션 열고 0투 스팬 CV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빌드 할 때 리빌드 이렇게 재정렬하는 방식도 하나가 있고, 리빌드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럴 때도 써요.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점을 확 늘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CV를 체크를 풀고, 얘를 지금 몇 개냐면 CV가 스팬이 8개죠. 그럼 이제 얘를 제가 2배로 늘려볼게요. 16개로. 이렇게 해보시면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근데 해보시면 이렇게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포인트를 더 늘려서 요 부분에 뭔가 디테일을 더 만들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지금 형태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더 디테일을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원형 이거 갖고 뭐 별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포인트가 지금 기본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별 모양 만들기가 힘들죠. 왜? 별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별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포인트가 최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3개씩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3개씩 몇 개가 필요해요? 10개가 필요해요. 30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늘려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30개로 이렇게 늘려버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3개씩 묶어서 하나, 그죠? 3개 빼고 3개, 3개 빼고 3개, 3개 빼고 3개, 3개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죠?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모양 같은 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특정 라인에서 면을 CV를 추가해서 디테일을 더 표현하고 싶을 때 또 리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점을 추가하거나 뺐을 때도 리빌드를 쓰지만, 그래서 리빌드의 기능은 그렇게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커브 보시면 시작점 있다고 그랬죠. CV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요 사각형, 비어있는 사각형, 그 다음에 U 있는 이쪽이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쓰시는 게 리버스 디렉션이에요. 이 방향 어떨 때 커브 이쪽에서 시작하든 저쪽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보셨죠? 커브 방향에 따라서 생기는 면의 노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2개 선택을 해서 서페이스에서 로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아래쪽이 노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선택하시고 리버스를 딱 해주시면은 CV가 이쪽이 시작점으로 바뀌었죠. 이쪽이 시작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로프트 해보시면 이제 노말이 제대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커브의 방향하고 그 커브로 만든 이 넙스 변에 노말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을 했는데 면이 뒤집혔다, 그러면 커브 방향을 바꿔주면 노말이 뒤집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알고 계시면 이제 리버스 디렉션을 이용해서 커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리빌드 설명하는데 잠깐 빠졌는데, 아까 적게 그리고 늘리는 방식이 있지만 많은 상태에서 줄일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커브에 보시면 요 연필 커브가 있어. 펜슬 커브. 요거는 그냥 내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의 단점은 포인트가 너무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리빌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 이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수정하려면 점이 많아서 안 이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198개니까 한 60개로 줄여볼까요? 네, 오브젝트 모드에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좀 매끄럽게 변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럴 때도 종종 쓰니까 리빌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글자 같은 거 그려야 되는데 요걸로 그리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이제 자연스러운 손으로 쓴 글씨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실 때는 이제 펜슬 커브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요. 박스님 반갑습니다. 자동차 모델링을 폴리곤하고 넙스 커브를 어떤 걸로 제작을 더 많이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요, 실무에서는 자동차를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차일 경우, 신차가 아닐 경우에는 모델링을 하지만 신차 모델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그래서 그 데이터가 넙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컨버팅을 해서 폴리곤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요. 근데 신차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차다, 뭐 K5 뭐 이런 거, 소나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영화 작업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그럴 때는 뭐 작업자 마음입니다. 폴리곤으로 하셔도 되고 넙스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라면 커브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적은 포인트, 넙스의 장점이 커브이기 때문에 이 적은 포인트로 둥근 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덩어리 잡을 때까지만 넙스로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 또 묘사할 때는 폴리곤이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큰 쉐입, 둥근 큰 덩어리 잡을 때만 넙스를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커브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까 중간에 추가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중간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상태부터 모르고 중간에 끊었어. 그래서 이어서 그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쓰시는 게 애드 포인트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브 선택하시고 애드 포인트 툴 누르시면 시작점이, 끝점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리버스를 해서 끝점이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고 싶으시면 커브를 바꿔주시고 리버스 디렉션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됐으니까 여기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애드 포인트 툴로 이렇게 알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해서 이어서 그리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애드 포인트 툴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연장만 하고 싶어. 나 여기서 한 1만큼만 연장 혹은 뭐 3만큼만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익스텐드 연장입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커브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뭐 4. 그럼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요. 그럼 연장되는 방향은 뭐냐? 아까 얘기한 이 탄젠트 방향으로 연장이 돼요. 이 다음 끝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위로 연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점 옆에 있는 포인트가
그 커브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특수 포인트니까 요거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익스텐드 되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옵셋 커브, 요거 옵셋 커브, 요거는 이제 같은 간격을 옆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 이 기찻길 같은 거 만들 때 편하겠죠. 같은 간격으로 옆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거 그냥 복사해서 옆으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죠. 컨트롤 T 해서 복사해서 움직여 보시면 같은 간격이 이렇게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복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옵셋 커브를 이용하면 요 간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커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딱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커브를 만들 때 유용하겠죠. 대신 이제 넓은 거에서 좁은 거 들어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수동으로 편집을 좀 해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좁혀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짝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옆으로 복사된 커브를 만들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게 옵셋 커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로 커브를 자를 때 사용을 하는 거 또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커브를 내가 이 커브로 자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게 이제 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만한 옵션은 사용할 만한 건 요 두 가지. 첫 번째 기본 옵션 리셋으로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잘려요. 교차되는 게 모두. 그게 아니라 잘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첫 번째를 자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는 안 잘려요. 뒤에 선택한 애는, 라스트로 선택한 애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애로 내가 얘를 칼처럼 쓰겠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교차되는 데는 내가 다 자르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옵션으로 잘라볼게요. 그럼 다 잘리죠. 자, 다 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나도 리빌드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달라지거든. 네, 그래서 리빌드 안 하시면 또 계산이 좀 제대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넙스의 좀 단점이긴 해요. 뭘 할 때마다 리빌드를 해줘야 돼요. 귀찮죠. 네, 그래서 귀찮겠지만 리빌드를 꼭 추가했을 때도 리빌드, 뺐을 때도 리빌드, 잘랐을 때도 리빌드. 그래서 그냥 스팬이 변하면 무조건 리빌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더하거나 빼면 스팬 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리빌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리빌드.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 보시면 요런 애 요렇게 내가 단면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폴리곤으로 치면 베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된 커브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필렛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 안 되겠죠. 필렛 한 개.
자, 요거랑 두 개 선택하시고 라디어스 값을 0. 반지름 0.1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트림을 하고 오리지널 체크를 하겠습니다. 얘 잘 안 먹네요. 다시 할게요.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두 개 선택하시고 안 먹었죠? 얘도 안 먹네. 얘는 먹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두 반지름 0.5 정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플래시 먹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린 거. 그래서 원본은 유지하고 원본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새로 생긴 애가 이렇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만약에 원본이 필요 없다. 나는 이 두 개만 쓸 거다. 그러면 오리지널 체크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컷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체크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넙스 모델링의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요. 그래서 설계 데이터 같은 걸 받은 걸 보면은 이런 곡률이 변하는 데가 다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 부분이 이제 범퍼나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로프트 그죠? 이렇게 하시고 G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죠. 또 이게 이제 커브 방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리버스 바꿔주시면 바뀌었죠. 그래서 넙스 데이터 받으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폴리곤으로 다 컨버팅을 한 다음에 하나로 다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조각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자동차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핸들만 해도 엄청나게 곡률이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손으로 안 해. 손으로 하려면 이거를 컨버팅을 선택을 하시고 컨버트에 가서 옵션을 열어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폴리곤을 넙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죠?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게 폴리곤 바뀐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넙스에서 폴리곤으로 바꾼 거죠. 물론 이제 면이 더 필요하면은 면을 더 컨버팅을 하겠지만 여기서 그죠? 이쪽으로는 뭐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더 많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만큼을 더 이 정도 더 쓸 거고 그래서 요거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맞추신 다음에 컴바인하고 이렇게 멋지를 해갖고 폴리곤으로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진 않고 이거를 해주는 플러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면은 넙스 데이터 받은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계 데이터는 다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곡률이 다른 데를 다 잘라가지고 커브로 넙스로 다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는 폴리곤으로 다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넙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받으면은 이거 언제 다 하나하나 바꾸지 폴리곤 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렌더 걸면은 이 부분이 다 끊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다 맞춰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파워 트랜슬레이터라고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전체 넙스 파일을 폴리곤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간단한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합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필렛이 그 폴리곤의 베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브 가지고 교차되는 애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렛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 그릴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오픈 클로즈. 시작할 때 진행 방향을 2개 찍고 이렇게 찍고 진행 방향을 하나 더 찍고 엔터를 쳐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커브를 닫아주는 게 오픈 클로즈예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형태가 오픈으로 되어 있죠. 열려 있어서 임기치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오픈 클로즈를 써주시면은 닫혀요. 이렇게. 근데 순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지금은 시작점하고 우리 시작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시작점이 요 사각형짜리가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끝점, 그 다음에 시작점. 그래서 끝점하고 시작점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순환인 상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한 군데를 잘랐어요. 나 이거 자르고 싶어. 그래서 커브 포인트에서 여기를 놓고 그래서 자르고 싶을 때 쓰시는 게 디태치입니다. 그래서 Shift 우클릭하면 디태치 커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상태가 closed, 닫힌 상태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기였었잖아요. 내가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까 순환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는 점이 2개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원래 다음 칸으로 넘어가 있는데 안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분리가 되는 거하고 시작점하고 끝점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순환과 닫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 내가 이 점을 끄집어내면은 이게 이제 오픈인 상태인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커브를 닫고 싶을 때 쓰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열려있는 커브 닫을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무브심이 이제 아까 시작점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무브심입니다. 커브를 그리시면 이렇게 하고 오픈 클로즈 딱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리빌드 한번 할게요. 리빌드 너무 많이 있구나. 클로즈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시작점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무브심 하시면 유니폼이 안된다. 심으로 안 바뀌었고 리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유니폼 오브젝트 모드에서 네, 이제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심이 이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작점을 포인트를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까는 왜 안 됐냐, 얘가 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리빌드를 아까 한 거예요. 그래서 커브는 얘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래서 뭔가 안 된다 싶으실 때는 리빌드를 그냥 버릇처럼 하시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유니폼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떠가지고 유니폼하게 리빌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포인트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넙스를 이제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필요할 때는 쓰시면 고면에서 고면의 형태 만드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디태치는 자르는 거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어태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르는 거, 디태치는 그냥 커브 포인트 선택해서 디태치 하면 되고, 어태치는 이제 얘를 갖다가 얘한테 갖다가 붙이는 거죠. 어태치 해보시면은 리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킵 오리지널이 체크가 돼 있어서 원본이 그대로 있고 붙은 애를 따로 만들어줘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한 번에 붙였으면 좋겠어 싶으시면은 이거 체크 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얘하고 얘는 나 왜 이렇게 안 붙고 이렇게 붙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는 이제 아까 처음에 커브 그릴 때 시작점 옆에 있는 애하고, 시작점 옆에 있는 애, 그리고 끝점 옆에 있는 애는 가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끝점이니까 얘가 존재를 하는데, 얘하고 얘가 붙잖아요. 붙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끝점 옆에 있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 이 포인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점의 포인트, 가짜 포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했던 커브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인서트 낫이라고 이 포인트를 강제로 만든 다음에 붙이는 방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거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를 살리면서 붙이니까 최대한 얘하고 더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해주시면 이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0점으로 하시면 가운데에서 붙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를 하고 인서트 낫까지 하면은 그나마 그 시작점에 있는 포인트를 살리고 붙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하고 조금 비슷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가 아니라 얼라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어태치를 하면 여기만 끝점만 붙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얼라인은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옵션인 포지션으로 해주시면은 그냥 위치만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얘가 가서 붙고 있죠.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을 때 움직이는 포지션이 첫 번째 선택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로 한다. 그럼 얘가 와서 붙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스로 하시면 두 개가 다 같이 와요. 둘 다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둘 다 위치가 변형이 되니까 보통 하나는 고정을 시키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유지하고 싶은 쪽을 유지하고 한쪽만 가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는 얼라인을 잘 안 하고 이제 탄젠트 두 번째 옵션으로 해볼게요. 탄젠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끝에 있는 애가 탄젠트라고 그랬죠. 요 방향, 요 방향이 탄젠트예요. 그래서 이 커브의 진행 방향이 얘는 이쪽인 거고, 그리고 이 커브의 진행 방향은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 진행 방향인 거죠. 얘 근데 너무 멀리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이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탄젠트가 더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연결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탄젠트를 맞춰줍니다. 얘가 원래대로 얘가 이제 붙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볼게요. 선택하고 두 번째 거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 탄젠트를 강제로 움직여서 요 탄젠트를 맞춰줘요. 그죠? 네. 그래서 탄젠트가 첫 번째 게 탄젠트가 바뀌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강제로 맞춰지고 있죠. 반대로 하시면 이번에는 얘가 이 탄젠트가 여기에 맞추게 하고 싶으시면 세컨드로 모디파이 탄젠트를, 그럼 두 번째 탄젠트가 바뀌어요. 얘의 탄젠트가 이게 이렇게 강제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넙스 모델링은 이 곡률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지 얘가 붙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커브 같은 거 모델링하고 끝점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탄젠트를 맞춰 주셔야 돼요. 네, 보면 탄젠트 해볼까요? 탄젠트 보시면 이 탄젠트, 요 탄젠트랑 얘랑 해보시면 탄젠트가 맞죠? 그죠? 네,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탄젠트가 이렇게 맞아서 맞아 보이죠. 그래서 이 탄젠트를 강제로 내가 맞춰준 거니까 두 번째 걸로. 그래서 커브 하실 때는 이 탄젠트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커버천은 뭐냐면 그 다음 포인트까지도 맞춰줘요.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까지. 그러면 더 완벽하게 동그랗게 들어가겠죠. 해볼까요? 이걸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번째 탄젠트까지 맞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곡률이 더 깔끔하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오브젝트들일 때는 저게 이거를 이 탄젠트가 끝점만 맞는 상태를 G0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끝점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탄젠트까지 맞는 거를 첫 번째 탄젠트까지 맞는 걸 G1,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까지 맞는 거를
G2,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탄젠트까지 맞는 거를 G3라고 해요. G3가 되면 진짜 완벽하게 매끈하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같은 거는 G3까지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 여기가 유체 역학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영상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까지 설계 데이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맞춰줘야 되지만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작업을 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넙스 설계 데이터 쪽에서는 사용을 하는 넙스 모델링 방식이라서 이렇게 정확도를 따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우리 같이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심하게 각만 안 지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탄젠트 정도만 만져주셔도 맞춰주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커브 모델링을 이 정도까지 정밀하게 하지, 사실 이게 마야가 넙스 모델링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설계 쪽 뭐 라이노라든지 아니면 뭐 카타나라든지, 카타나 아니지, 그때 있는데 자동차 설계하는 카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그런 데이터에서 넘겨주는 파일이 IGS 파일이라는 확장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올 수는 있게 마야 내에서도 넙스 데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마야를 가지고 막 설계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 정확하지는. 카티아 맞다, 카타나란다, 카티아.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서 데이터 준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설계 데이터 받으면 대부분 다 IGS 파일을 주거든요. 아니면 스텝 파일이나. 그러면 이제 여기 마야에서 오픈하실 때 임포트를 해보시면 그런 설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여기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IGS 파일이 블로와치거든요. 임포트 했을 때. 그래서 그 파일을 혹시나 받으셨으면 저렇게 넙스 데이터로 돼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거를 다 한 조각조각 나 있는 걸 다 붙여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로즈, 어태치, 디태치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커브 요거 정도. 만약에 넙스로 만든 면이 있다, 이게 넙스거든요. 넙스로 된 애들 새로 그립시다. 컨트롤 D. 이렇게 만들고 러프트해서, 그럼 얘도 넙스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러프트해서 섹션 스퀘어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넙스 서페이스에 있는 이런 라인들을 그냥 바로 커브로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선택한 이 녀석을 마우스 클릭해서 아이소팜이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즘 내가 없는 것도 가능해요.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이렇게 하시면 방금 선택한 형태로 커브를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님 여신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쓰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오늘 배운 거 중에 커브의 기본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거만 잘 용어들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시작할 때 2개로 찍고 요건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 옆에 있는 거랑 끝에 거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는 3개 정도 찍어준다. 그리고 180도 넘어가면은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는 찍어줘야 각이 안 생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넙스 커브 그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커브를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커브 메뉴 배웠으니까 다음에 서페이스 메뉴 이제 면을 얘를 가지고 지금처럼 서페이스 넙스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도 될 겸 비슷해요, 기능들이. 이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넙스 모델링 하는 거는 기초를 떼신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한 거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아직 목소리가 100% 다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레티스에서 레티스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에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나? 그 추가는 안 되는 걸로 처음부터 추가를 하셔야 될걸요? 처음부터 만드셨대. 이때 처음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만 추가는 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기능은. 아이소팜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건데 아까 말한 이렇게 커브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게 용어가 이게 CV고 그 다음에 표면 위에 있는 게 EP죠. EP하고 EP를 이어주는 게 아이소팜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브는 기초 넙스 서페이스를 만들려고 만든 애고 이제 얘를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드시면은 EP하고 EP를 이어주는 라인들이 생겨요. 넙스 표면에. 그걸 아이소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소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라인들. 볼륨을 놓치면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아이소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 제가 여길 기준으로 면을 디태치하고 싶을 때 아이소팜을 선택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잘립니다. 그럼 질문 따로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서페이스 메뉴 가지고 넙스 모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